안녕하세요. 수의사특공대 김경미입니다. 제가 오늘은 혼자인데요. 코로나가 너무 기승을 부려서 제가 오늘은 혼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합스부르크 왕가의 턱과 불독의 턱은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도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TV쇼 그 비정상회담을 보다가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합스부르크 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그 예전에 유럽 왕가에서 합스부르크 왕가라는 데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기 친족끼리 근친혼을 반복을 계속 하다 보니 그 후손들이 유전병에 계속 시달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턱이 점점 이 그림에서처럼요, 점점 길어지면서 부정교합 등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가의 이름을 따서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래서 혼혈을 거부하고 순수 혈통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손들을 평생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게 만드는 기괴함에 TV 출연진들 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저도 정말 놀랐어요. 그들의 자손들은 그 심각한 주걱턱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죽 형태로 마시기만 하면서 평생 침을 질질 흘려서 수건을 이렇게 받치고 살았다고 해요. 또 심지어 5살이 되어도 10살이 되어도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정신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심지어 어리거나 젊은 나이에 조기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결국 왕가의 대는 끊기고 맙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턱이 점점 더 길어지고 부정교합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 화가가 사실은 좀 더 예쁘게 그려준 걸 텐데도 이 정도니 실제는 더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이 두 그림이 달라 보이시나요? 사람들한테 일어나면 경악스럽고 끔찍한 일인데 그 똑같은 일이 동물들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경악할 일이 아닌가요? 이것은 과연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대표적으로 단도종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는 퍼그, 보스턴 테리어, 패키니즈, 불독, 시츄, 치아와 같은 단도종들은 눌린 코와 짧은 얼굴, 그러니까 짧은 입이죠. 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귀엽다는 이유로 많이 번식이 되어지고 있고 좋은 가격에 팔려나가고 있어요. 네, 이 아이는 정상적인 개 두상이에요. 긴 코와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이 아이, 프렌치 불독 품종으로 아직 강아지예요. 코와 입의 길이가 매우 짧다 못해 얼굴이 거의 편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왼쪽 사진, 여러분들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코가 짧고 입이 눌려있다 보니 단두정 아이들은 코를 많이 골아요. 개가 코를 곤다니 귀엽게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코를 고는 데는 앞으로 설명할 많은 해부학적 결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단도종 아이들은 굉장히 좁은 콧구멍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기가 아주 좁은 통로를 통해서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입을 벌리고 헥헥거리면서 숨을 쉬게 돼요. 대표적으로 패키니즈 같은 애들이 콧구멍이 정말 작죠. 그래서 숨쉬기도 힘든 경우, 그리고 코를 너무 심하게 고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둘째로 단도종, 특히 프렌치 불독, 잉글리시 불독 이런 애들은 두껍고 굉장히 큰 혀를 가지고 있어요. 가뜩이나 좁고 눌려 있는데 혀까지 두꺼우니 이런 점은 이 아이들을 이제 숨을 쉬기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또 영구개라 그래서 이 목 넘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제 약간 늘어진 살 같은 데인데요. 그런 영구개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숨을 쉬기가 더 힘든 거죠. 숨 들어가는 구멍에 영구개 살까지 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영구개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단두종, 특히 불독이나 이런 애들은 기관 협착, 기관 저형성증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기관은 이 목에 지나가는
그 관처럼 생긴 공기가 지나가는 큰 통로예요. 근데 단두종 아이들은 콧구멍도 좁은데, 공기가 들어가는 입구도 좁은데 이제 주 통로인 기관마저 좁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은요,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스케일링 같은 데 마취를 했을 때 이런 기관 삽관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관 삽관을 해서 이제 애들이 이제 깨려고 하면 보통 이제 삽관을 그러니까 튜브를 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빼주게 되는데, 불독은 거의 저희가 그냥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걸어서 뛰어다닐 때까지 이거 삽관 빼지 말아라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어느 정도 깨어났다고 생각해서 이거 튜브를 뺐는데도 다시 호흡 부전이 올 수가 있어요. 워낙 이 공기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의사들도 수술이나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이 단두종, 특히 뭐 이제 불독이나 이런 아이들 종류들 마취를 할 때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섯째, 더위, 흥분, 산책 시 호흡 부전으로 인한 열사병 위험이 더 높아요. 그래서 보통의 개들은 이렇게 왼쪽 개처럼 상부 호흡기로 공기가 잘 통하면서 침으로 인해서 열 발산이 되면서 체온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단두종 개에는 이럴 만한 공간이 없어요. 지금 이 뛰고 있는 불독 입안이랑 이 저먼 셰퍼드의 입안을 보면 확실히 벌어져 있는 공간 자체가 틀리고 공기 유입이 또 잘 되지 않으니까 이 체열 발산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인 거죠. 그리고 이 공기를 이동시키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자체로 호흡기에 염증과 부종을 일으키게 돼요. 이것은 가뜩이나 좁은데 염증과 부종을 일으키니 더 악순환을 가져와서 호흡부전, 열사병을 가져오기 더 쉽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운 여름에 산책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단두종 보호자들께서는 단두종들이 너무 살찌지 않게 체중 조절에 유의하시고, 너무 덥거나 습한 날씨에 야외 운동을 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사실 여기까지는 호흡기 관련 질병만 나열을 했을 뿐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호흡기의 구조적 결함과 위장관 장애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좁은 공기 통로로 인해서 극심한 노력성 호흡을 하게 되면 음식의 역류 또는 구토를 유발을 하게 돼요. 위에 음식이나 액체가 오랫동안 절유를 하게 되면 식도로에 이제 역류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역류는 식도와 위의 염증을, 또 부종, 통증을 당연히 유발을 시킬 거고요. 이것은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왼쪽 개를 보시면 안구를 감싸는 뼈, 이 안화골이라 그러죠. 안화골에 안구가 쏙 들어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눈 안구가 안정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퍼그를 보시면요. 특히 단두종에서는 안화골에 안구가 되게 얕게 들어가 있어요. 쏙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구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두종도 보면 눈알이 많이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안과 질환에 더 취약하게 돼요.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코 주위에 코 주름까지 있어서 이 코 주름과 털이 안구를 또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 안과 질환에 더 취약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코 주름이 보이시죠? 과도한 코 주름은 이 주름과 주름 사이에 세균, 곰팡이, 효모 이런 것들이 증식을 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또 자극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 주위 피부에 감염과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가뜩이나 취약한 안구에 각종 질환을 더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각한 경우에 눈 주위 주름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눈이 너무 튀어나온 아이들 경우에는 잘 때 눈이 잘 안 감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고 있는데 눈이 살짝 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생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안구가 안쪽으로 말리는 안검 4번. 또 이 굉장히 심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샤페이 강아지인데요. 이게 지금 위아래로 살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도 눈꺼풀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죠. 그래서 이 눈꺼풀이 안구를 굉장히 자극하게 되고
아이가 눈을 뜰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많이 해요. 이제 살을 잘라내고 뭐 사람으로 따지면 쌍꺼풀 수술 같은 주름 제거 수술 같은 그런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안검 내번 또 선천적인 각결막염, 안구 돌출 등 많은 안과 질환에 취약한 게 이제 단두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 모형을 보시면요. 개치아는 42개, 42개예요. 단두종의 그 좁은 입안에, 특히 치아와 같은 입 정말 조그맣잖아요. 이 좁은 입안에 42개의 치아가 제대로 들어가 앉아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도 얼굴 엄청 작고 턱이 너무 조그만 사람들은 왜 덧니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똑같아요. 흔히 말하는 덧니, 부정교합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이 때문에 치석이 또 잘 생깁니다. 그 중간 사이사이에 치석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특히 치아와 같은 소형 단두종들은 보통 개들에 비해서 치석, 치은염, 치주염이 더 잘 걸리게 돼요. 그리고 스케일링을 더 자주 해줘야 되고 치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프랑스의 왕비였죠. 아름다웠던 마리 앙뚜아네트도 합스부르크 왕가의 혈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턱이 점점 길어져서 나중엔 부채로 이렇게 얼굴을 살짝 가리고 말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또 이 사진에서와 같이 인형같이 귀여운 티컵 치아와 이렇게 작은 강아지를 어떻게 만들까요? 작은 강아지끼리 반복적으로 교배를 시키고 더 눈이 크고 더 입이 짧고 더 코가 짧고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반복적으로 교배를 시키는 거고 또 크게 키우지 않기 위해서 사료도 많이 주지 않고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런 품종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산을 막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진은 퍼그를 키우는 강아지 농장인데요. 어때요? 강아지들 행복해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런 품종을 펫샵에서 사지 않는다면, 순종이 귀엽다면서 펫샵에서 강아지를 사지 않는다면 이런 비윤리적인 생산은 줄어들 거예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소위 믹스견, 뭐 똥개라고도 하죠. 이 친구들 정말 건강하고 성격도 좋고 정말 좋은 반려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시면 정말 좋은 반려동물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의사 특공대 김경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